계속해서 전기 수용과 접지입니다. 수용과 뭐예요? 전기를 소비하는 곳을 수용과로 하죠. 그래서 전기를 소비하는 수용과에서 접지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저압 수용과 인입구 접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류 1000V 이하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1000V 이하 저압 수용과 입구의 접지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저압 수용 장소 인입구에서 다음의 값을 사용해서 추가 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접지 공사를 할 수가 있다. 추가 접지 뭘로? 대지와 전기장과 3옴 이하의 지중해 매설된 금속의 수도관로나 3옴 이하의 건물의 철골입니다. 네. 추가 접지 건물의 수도관로 혹은 철골 저항값은 3옴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과 인입구 접지할 때 접지 도체는 6스퀘어 단면적 6제곱밀리미터 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으로 고정현우 전류를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주택 등 저압 수용 장소 접지를 이제 하는데 저압 수용 장소에서 개통 접지 방식이 TNCS 방식입니다. TNCS. 요 접지 방식에 있어서는 제가 3장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때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TNCS 방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TNCS 방식은 이렇게 전원을 접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TNCS 방식은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P와 N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예요? PE-N선이고 이 부분은 PE, 보호도체, 이 부분은 중성선, N상입니다. 이런 방식이 TNCS 방식인데 이런 접지 방식의 경우 보세요. 보호도체 최소 단면적은 일반 보호도체 단면적 값 이상으로 한다. 뭐 크게 의미는 없죠. 그 다음에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PE는 고정 전기 설비에만 사용할 수가 있고 고정된 전기 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도체 단면적은 앞에서도 나왔죠. 구리 10, 알루미늄 16 이상이야 합니다. 요거 앞에서 나왔던 수치니까요. 함께 묶어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때 TNCS 방식에서 보호도체는 구리는 10, 알루미늄은 16입니다. 그리고 고정 전기 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항, 앞에서 말한 1항에 따른 접지의 경우에는 감전 보호용 등전위 본딩, 등전위를 하기 위해서 선을 연결하는데 그 목적이 감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만약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중선된 겸용 보호도체를 수용장소 인입구 부분에 추가로 접지해서 앞에서 했던 거 있죠. 추가 접지 해서 그 접지장 값은 허용 접촉지역 범위 내로 제한하는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근데 설비를 제가 이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모두 외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이론은 뭐 한 번, 뭐 많아도 2번 정도 보시고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되니까요. 지금 이론 계속 하면서 어떻게 외워야 되지? 뭐 혹시 뭐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는데 문제 보시면 또 한결 나으실 거니까요.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네, 계속해서 5번에 변압기 중성점의 접지 저항값입니다. 변압기 중성점에 접지를 하는데 그 접지 저항값은 일반적인 변압기 고압 특과 전로 일선 지락 전류를 150으로 나눈 값 이하입니다. 지금 묶고 있는 저항값이 R이고 단위는 옴이죠. R이고 옴입니다. 그래서 공식 뭐요? 전류분의 전압이요. 전류분의 전압. 근데 여기에서 전압은 일반적으로 150이고 흐르는 전류는 지락 전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항값은 이러한 값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5kV 이하 특고압 또는 고압 전로가 저압
측 전로와 혼촉하고 저압 전로의 대지 전압이 159V를 초과할 때 이때 변압기 중성점의 접지 저항값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전에 법규가 바뀌기 전에 저항이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별 3종 접지 이렇게 있었고 변압기 중성점 접지 저항값은 2종 접지 공사에 의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2종 접지 공사에 의해서 그때도 어떻게 그 저항값 R2는 IG분의 150 이렇게 구했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 저항값이 IG분의 150 이하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차단 장치가 있으면 그 저항값이 좀 커도 돼요. 똑같은 지락전류로 구하지만은 1초에서 2초 이내에 차단하는 장치가 있으면 300이고요. IG분의 300이고 1초 이내에 차단하는 장치가 있으면 IG분의 600이 됩니다. 네, 외워주시고요. 이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근데 IG는 지락전류 IG는 원래 IG는 예전에는 3분의 V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했었는데 지금은 보세요. 일선 지락전류는 실측값에 의한다. 실측값이 뭐예요? 실제 측정한 값. 실제 측정한 값에 의한다. 우선으로. 근데 만약에 실측이 곤란하면 실제 측정이 곤란하면은 선로 정수 뭐요? R, L, C, G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그 주어진 선로 정수 값에 의해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네, 당연히 시험에서는 어떻게 공식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실측값 자체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선로 정수가 주어지면은 옴의 법칙에 의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였습니다. 앞에서 했었죠. 공통접지는 뭐요? 공통접지는 뭐다? 저압, 고압, 특고압 뭘 묶고 그 다음에 필요나 통신 따로 이렇게 접지하는 것이 공통접지였습니다. 통합접지는 뭐였어요? 통합접지는 뭐다? 저압과 특고압, 필요, 통신 모두 한꺼번에 묶고 가서 통합접지였죠. 그거 생각하시면 이 부분 어렵지 않을 거예요. 보세요.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 접지극이 서로 근접해서 시설된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통접지 시스템으로 할 수가 있다. 고압 및 특고압 저압 전기설비 접지극이 서로 근접해서 시설된 곳에서는 공통접지 시스템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압과 특고압 이렇게 접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 범위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이 범위라고 했을 때 저압이 만약에 이렇게 접지되어 있다 하면 근접하죠. 맞죠? 근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뭐다? 공통접지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저압 전기설비 접지극이 고압 특고압 접지극 접지장 형성에 완전히 포함된 경우 요런 거 형성에 완전히 포함된 경우 이들 접지극 상호 접속해야 된다. 접지극 상호 접속해야 된다. 목적은 위험 전압 발생 방지를 위해서 이런 거죠. 저압은 전압이 작고 고압과 특고압은 전압이 큰데 저압이 고압과 특고압 곁에 있다 보니까 고압과 특고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저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저압의 위험 전압 발생 방지를 위해서 접지극 상호 접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치가 필기보다 실기에서 이런 표가 잘 나와요. 실기가 있죠. 표를 줘요. 표를. 이런 것도 충분히 바뀐 교정에 의해서 실기에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한번 볼게요. 고압, 특고압, 계통, 지락사고 시 고압이나 특고압 계통, 지락사고 시 저압 계통에 과해지는 과전압은 아래 표에서 정한 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저압과 고압,
특구압이 이렇게 한꺼번에 접지를 하잖아요. 공통 접지를 합니다. 그러면 저압이 고압과 특구압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고압과 특구압의 지락사고가 발생하면은 저압 계통에 과전압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허락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허락이 됩니다. 근데 아래 표에서 정한 값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고압 계통에서 지락 고장 시간이 유지되는 시간 t죠. t가 5초를 넘으면 저압 설비에서 허용되는 과전압은 선간전압이죠. 예. 선간전압에서 250V만큼 더하는 것까지는 허락이 되는데 선간전압에서 250V를 넘으면은 더한 값이 U0 플러스 250V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초보다 작으면은 지락 고장 시간이 좀 더 작죠. 그러니까 위험한 순간이 좀 더 작다는 겁니다. 지락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전압이 조금 더 커도 되는데 얼마? 1200이요. 1200. 예. 유제 선간전압보다 1200까지는 허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초보다 크면은 250 더하고요. 5초보다 작으면 1200을 더한다. 그 다음에요. 지금 공통접지 했었죠. 공통접지. 그 다음에 통합접지 볼 거예요. 전기설비에 접지 개통, 건축물의 필요설비, 전자통시설비 등의 접지 그걸 공용하는 통합접지 시스템을 하는 경우 뭐요? 접지 개통과 필요설비와 전자통시설비까지 모두 하나로 묶는 통합접지 시스템입니다. 통합접지 시스템은 가항에 이것과 시설 방법이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과 시설 방법이 같고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 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합접지 시스템은 지금 필요설비도 있고 전자통신설비도 있죠. 공통접지 시스템은 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접지 시스템에는 얘들이 있고 낙뢰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서디 보호장치 SPD 요즘 실기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필기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전기, 전자기기 등을 낙뢰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서디 보호장치 혹은 SPD라고 합니다. 여기서 설치한다. 그 다음에 감전보호용 등전이 본딩입니다. 감전보호용 등전 본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등전이 본딩이라는 것은 어렵게 보지 마시고 등전이 전 위를 같게 하기 위해서 연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기와 이런 기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등전이가 되는 거예요. 등전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것은 뭐다? 본딩이라고, 본딩. 근데 목적이 뭐냐? 우리가 그 당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이상 전류 있죠. 흐르면 안 되는 전류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접지 단자에 연결해 버린다고 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등전을 시키게 되면은 얘가 우리가 이상 전류가 이렇게 흘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상 전류 이렇게 흘러서 즉 접지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접촉을 한다 하더라도 감전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감전 보호용 등전이 본딩인데 지금 등전이 본딩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전이 본딩인데 지금 공부하는 것은 감전 보호용이에요. 감전 보호용. 그럼 보세요. 우리가 등전이 본딩이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K20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조금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실제 뭐 시험에 나오고 이건 아닐 거예요. 제가 등전이 본등의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한 그 그림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네. 등전이 본등이 있는데 등전이 본등은 보안용 등전이 본등과 기능용 등전이 본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안용이라고 하면 뭐예요? 안전 보강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한 등전이 본등이 있고 기능용 이런 것들은 뭐예요? 보시면 정보기술 관련 기기의 등전이 본등이에요. 정보기기 관련, 정보기기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능용이에요. 얘는 사람이나 뭐 그런 안전 등을 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보안용 등전이 본등은 감전보호 등전이 본등과 필해용 등전이 본등이 있습니다. 필해용을 위해서 등전이 본등한 것이 있고 감전보호를 위해서 등전이 본등한 것이 있는데 지금 7장 제목은 뭐예요? 감전보호용 등전이 본등이고 우리는 요 부분을 보는 거죠. 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5절 가면은 필해설비 배우죠. 필해설비 배우면 필해설비에서 필해용 등전이 본등. 그래서 필해용 등전이 본등은 외부 필해 등전이 본등과 내부 필해 등전이 본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은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보고요. 그래서 감전보호 등전이 본등에는 주 등전이 본등과 보조 등전이 본등, 그 다음에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등전이 본등의 적용입니다. 등전이 본등은 어떤 곳에 적용하느냐? 건축물 구조물에서 접지도체, 뭔지 아시겠죠? 접지극과 연결되는 거, 주접지 단자와 접지극 사이에 연결되는 것이 접지도체입니다. 접지도체. 접지 단자와 등전이 본등을 해야 되는 곳. 어떤 곳에 등전이 본등해야 되느냐? 수도관, 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 배관에는 등전이 본등을 합니다. 건축물, 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 보강재에 등전이 본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재, 난방 배관의 공조설비 등 개통의 도전부를 등전이 본등한다는 거죠. 그럼 이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1장에서 첫 시간에 용어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볼게요. 지금 얘가 뭐예요? 주접지 단자죠. 주접지 단자에 등전이 본등을 어떤 곳에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등전이 본등을 어떤 곳에 하느냐? 지금 뭐 1번은 보호선입니다. 보호선, 보호도선이고요. P가 뭐예요? 지금 여기 P가 뭐예요? 수도관, 가스관 등 금속 배관입니다. 요거 수도관, 가스관은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 배관에 이번 뭐예요? 주등전이 본등용 선을 연결합니다. 주등전이 본등용 선.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철골, 금속 덕트 등의 개통 외 도전선 부분 있죠? 건물에서 철골 부분, 그런 부분을 개통 외 도전선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을 등전이 본등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지금 2번에 가시면 주등전이 본등연선, 4번은 보조등조 본등연선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주등전이 본등은 바로 접지단조 연결했죠. 맞죠? 보조등전이 본등은 뭐다? 한번 갔다가 보선을 통해서 연결합니다. 어렵지 않겠죠?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이렇게 되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수도관, 가스관 등 금속 배관은 반드시 바로 이렇게 연결해야 되고, 철과 금속 덕트 등의 개통의 도전선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보도로 연결해야 되느냐? 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연결돼요. 1장에서 용어 설명할 때 있었던 그 그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등전이 본등을 하는데 바로 연결된 2번 같은 경우는 주등전이 본등연선,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거쳐서 연결된 것은 보조등전이 본등연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등전이 본등이 저기 어디 하느냐? 수도관, 가스관 등에서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 배관, 건물의
구조물, 건축물, 구조물의 철골, 철골 등 금속 보강제 등에도 등전이 본능하고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재, 난방, 배관 및 공조설비 등의 개통의 도전부 있죠. 이런 것도 등전이 본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접지단자의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주접지단자 이거죠. 주접지단자의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접지도체. 예. 보세요. 다시 할게요. 주접지단자 이거죠. 여기에 뭘 연결했나?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이런 것을요. 접지도체. 여기에 이렇게 접지구고 연결하죠. 네, 접지도체. 보호도체. 이런 보호도체. 그 다음에 기능성 접지도체. 우리 앞에서도 나왔었죠. 뭐 통신설비 관련 이런 것들. 기능성 접지도체를 접속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 등전이 본딩이 있습니다. 등전이 본딩이 있는데 목적이 보호를 위한 거예요. 감염 보호 등의 목적이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호 등전이 본딩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호 등전이 본딩도 우리가 일반 보호 등전이 본딩이 있고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이 있습니다.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우리가 주 등전이 본딩 요소는 있죠. 이것은 그냥 보호 등전이 본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은 보조 등전이 본딩 요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용어가 약간 좀 통일되지 않고 혼동스러울 수가 있는데 주 등전이 본딩형 선은 그냥 보호 등전이 본딩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보호 등전이 본딩이라면 얘는 주 등전이 본딩형 선이다. 그 다음에 보조 등전이 본딩형 선은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이렇게라도 합니다. 네, 한번 계속 해볼게요. 네. 보호 등전이 본딩은 보호 등전이 본딩 시설은 건축물, 구조물을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각종 금속재 배관이 뭘까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각종 금속재 배관은 이런 수도관, 가스관이죠. 이런 거죠. 수도관, 가스관 전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에 보호 등전이 본딩한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한 개소에 집중해서 인입하고 인입구 부근에서 서로 접속해서 등전이 본딩 바에 이거 등전이 본딩 바 주접지단자인데 이거 등전이 본딩 바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 이렇게 여러 가닥 연결한 것이 아니고 한 곳에 집중해서 인입한다는 겁니다. 한 곳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딩 도체를 한 개의 본딩 바에 연결한다. 그 다음에 수도관, 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의 밸브 후단에서 등전이 본딩한다. 최초로 연결된 밸브 있죠. 수도관, 가스관의 경우 최초 연결된 밸브의 후단에서 등전이 본딩을 합니다. 건축물, 구조물, 철근, 철골 등 금속 보관재도 등전이 본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등전이 본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도관, 가스관 모두 등전이 본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는 보호 등전이 본딩 뭔지 아시겠죠? 그게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보호 등전이 본딩하기 위해 연결하는 선은 어떤 것이냐? 일단 주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이 본딩 도체. 앞에서 2번 있죠. 2번. 선 2번. 그거였죠. 주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이 본딩 도체는 설비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 접지 도체 단면적이 2분의 1 이상이고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는 구리 6, 알루미늄 16, 강철 50입니다. 보호 등전이 도체의 단면적 구리 6, 알루미늄 16, 강철 5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주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보호 본딩 도체 단면적은 구리 도체 25 스퀘어 또는 다른 재질의 동일한 단면적 초과할 필요는 없다. 더 이렇게 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구리가 25까지 넘을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앞에서 뭘 했느냐? 보호 등전이 본딩이라고 했죠. 지금 뭐요?
보조 보호 등전이 본등입니다. 보조 보호 등전이 본등. 예, 앞에 말씀드렸죠? 구분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조 보호 등전이 본등 대상은 뭐냐? 일단 어떤 곳에 보조 보호 등전이 본등을 해야 되느냐면 전원 자동 차단에 의한 감전 보호 방식에서 감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원을 자동 차단으로 하는 방식이 있겠죠. 감전 보호하기 위해서 전원 자동 차단하는 게 있겠는데 그 당시 자동 차단 시간이 개통별 최대 차단 시간 초과하면은 그때 보조 보호 등전이 본등한다는 겁니다. 이 수치도 32A 이하 분기회로의 최대 차단 시간입니다. 지금 자동 차단 시간이 개통별 최대 차단 시간 초과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수록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실기에서는 표 채우는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시간인데 우리가 앞에서 저번에 할 때 기능성 우리가 특별 제압이 있었죠. ELV. 그래서 SELV. 그 다음에 P.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기능성 특별 제압이요. 이것을 할 때 얼마? AC 50V 이하. DC 120V 이하였죠. 이것 기능성 특별 제압 위에부터. 그래서 기능성 특별 제압은 AC 50V, DC 120V인데 이거 위에니까 얼마? 이 전압이 50V 초과할 때. 50V 초과. 그러니까 직류는 120V 넘는 거니까 직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있겠죠. 직류는 여기서부터 있을 거고 교류는 50V 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개통은 뭐냐면 TN 개통, TT 개통. 앞에서 우리 조금 전에 TNCS 했었죠. TNCS, 뭐 TNC 해서 그런 접지 개통 같은 경우는 3장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결과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N 개통 같은 경우는 교류 50V 넘을 때 0.8초 이내, TT 개통 같은 경우는 0.3초 이내 차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0V를 넘으면 여기부터는 교류 TN 0.4, 0.2, 직류는 5에 0.4 이렇게 돼요. 이것을 필기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뭐 나오기가 다소 어려울 것 같은데 실기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실기 공부할 때 한번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부분 하고요. 그러니까 개통별 최대 차단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하고 그 다음에 가항을 초과하고 요것이 시험에 더 잘 나오겠죠. 2.5m 이내에 설치된 고정기기의 노출 도전부와 개통 외 도전부는 보조 보호 등전이 본등을 하여야 한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건 시간 초과하고요. 요거 2.5m 이내에 설치된 고정기기에 고정된 기기의 노출 도전부와 개통 외 도전부는 보호 등전이 본등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앞에서 요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보세요. 지금 4번이 뭐예요? 보조 보호 등전이 본등입니다. 보조 등전이 본등 효선인데 보조 보호 등전이 본등 효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노출 도전성 부분과 개통 외 도전성 부분이 2.5m 이내라면 이 사이를 보조 보호 등전이 본등한다 이 말이에요. 네, 요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2.5m 이내에 설치된 고정기기의 노출 도전부입니다. 노출 도전부가 기기 M이 있죠. M과 개통외 도전부, 뭐 이런 철골 같은 거 있죠. 2.5m 이내에 설치된 노출 도전부와 개통외 도전부는 보조 보호 등전이 본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요거 말이에요. 요거. 네. 다만 보조 보호 등전이 본등의 유효성에 관해서 이게 연결했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동시 접근 가능한 노출도전부와 개통의 도전부 사이에 저항값이 이 사이의 저항값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지 확인해야 한다. 교류 앞에서 얼마였어? 교류 얼마? 50, 직류 120이었죠. 그래서 그 저항값이 교류 계통에는 IA분의 50이고 직류 계통에는 IA분의 120옴 이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의문이 생겼지만은 효과가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IA는 뭐냐? IA는 누전 차단기의 경우는 전격 감도 전류. 예. 누전 차단의 경우 전격 감도 전류. 그 다음에 과전류 보호 장치의 경우 5초 이내 차단 전류가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갑니다.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앞에서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는 했었죠. 했었습니다.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는 어떤 것으로 하느냐? 두 개의 노출 도전부를 접속하는 경우 두 개 노출 도전부 M을 이렇게 접속하는 경우 도전성은 전류가 잘 흐르는 그 능력은 도전성은 노출 도전부에 접속된 더 작은 보호도체의 도전성보다 커야 한다. 이게 지금 보호도체, 이게 주접지 단자야. 이렇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때 도전성은 노출 도전부에 접속된 더 작은 보호도체 도전성보다 커야 한다. 더 잘 흘러야 한다. 노출 도전부를 개통의 도전부에 접속하는 경우는 뭐다? 노출 도전부를 개통의 도전부 이런 철골 등에 접속하는 경우는 이렇게 접속하는 경우는 도전성은 같은 단면적을 갖는 보호도체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단면적을 갖는 보호도체의 2분의 절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었죠. 케이블의 일부가 아닌 경우 또는 선로 도체와 함께 수납되지 않는 보호도체는 본딩 도체. 우리가 앞에서 보호도체 하면서 나왔었습니다. 보호도체에서 나왔었지고요. 그때 본딩 도체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보조보호 등전이 도체 같은 경우 기계적 손상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으면 2.5, 보호가 되면은 2.5, 보호가 되지 않으면 4.0입니다. 알루미늄은 16이고요. 네. 보조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에서 케이블의 일부가 아닌 경우와 혹시 선로 도체와 함께 수납되지 않을 때 본딩 도체는 기계적 손상에 대한 보호가 되면은 좀 더 작아도 돼요. 2.5 손상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으면 좀 커야 됩니다. 4.0 알루미늄 16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개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입니다. 제가 이 부분 교재 보시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감전보호 등전이 본딩으로서 마지막에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입니다. 얘는 뭐다? 접지되지 않은 부분에 국부적으로 등전이 본딩을 한다는 거죠. 접지되지 않은 부분에.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전련성 바닥으로 비접지된 장소에 다음의 경우에는 국부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접지된 장소에 국부 등전이 본딩하기 때문에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이라 하고요. 언제냐? 전기설비 상호간 2.5m 이내의 경우에는 이 전기설비가 있습니다. 접지가 되지 않았어요. 않았을 때 거리가 2.5m 이내면은 이 사이를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 도체로 연결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설비와 이를 지지하는 금속체 사이입니다. 전기설비와 이를 지지하는 금속체 사이 있죠. 금속체 사이에 이렇게 접지하지 않고 이 사이를 등전이 본딩한다고 해서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능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설비 또는 개통의 도전부를 통해 대지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비접지니까 대지에 접촉하지 않아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점점 또 암기할 게 많아지고 있는데 무작정 외우시는 것보다 그래도 뭐 보호도체다, 뭐 보호등전이다, 혹은 뭐 보조보호 등전이다, 이런 것들을 약간 용어를 정리하시면은 외우기가 좀 수월하실 겁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나산 에듀